반갑습니다. FAT 2급 50회 최신 기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산행은 등산용품을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제7기고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 10점. 그 중에서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래처 수정이 아니군요. 회사 등록에 들어오셔서 행복한 산행은 사업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역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변경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셔가지고 변경된 내용 중에서 자, 사업장을 이전했으니까 주소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오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로 주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물음표 누르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주소 검색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자, 해서 강남대로 일단 넣어보긴 하지만은 됐어요. 다행입니다.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검색이 2개밖에 안 되면 나머지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편번호 없이 타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됐고 나머지 도소매 등산용품 오케이. 역삼 맞습니다. 역삼 세무서 자, 다 고쳤네요. 뭐 고칠 게 없어요. 주소 고치니까는 자동으로 관할 사업장 세무서 코드도 역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됐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고쳤더니 이 사업장 세무서도 수원에서 역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를 위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여금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26번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생활안전자금 대여금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했고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도 구분 일반으로 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세 번째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오셔서 126번이라고 이 자리에다가 코드 자리에다가 126 숫자를 찍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 설정 개정 과목 칸이요 비어있는 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코드를 126번 코드를 생활 안정 자금 안정이네요. 자금 대여금 이라고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면서 구분은 3번 일반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재 사용할 거니까 동그랗게 해주시겠고요. 자, 현금 적요 1번입니다. 1번에 오셔서 생활 안정 자금 대여금 현금 지급 오타 없이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쪽입니다. 1번 찍어 주셔가지고 생활 안정 자금 대여금 보통 예금 지급까지 넣었어요. 오케이. 자, 되었습니다. 오타 없이 입력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외상매입금하고 단기차입금에 대해서 오셔가지고죠.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3,500만 원이 있는데 이 코드 부분을 정확히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3001번 후정 등산 1200 있었고요. 그 다음 3002번 여산 캠핑 1000만 원 지급해야 됐었고요. 3003 해서 나머지 호수 야영 1300만 원 해서 차익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들어갔어요. 단기 차익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활성이 돼 있고요. 이럴 때는 단기 차익금 260번 코드 2번 톡톡 찍어 주셔가지고 98100 거래처 IBK 기업은행 넣고 만기 날짜입니다. 2021년도 10월 31일 정확하게 오타 없이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 10월달 31일 였죠. 차입금 번호 지나가시고 금액은 3,000. 자, 상환 조건입니다. 자, 일시로 돼 있어요. 일시. 그리고 은행이죠. KB. 자, IBK 기업은행이면은 국민
기업은행이네요. 입에 탁탁 붙었어요. 국민은행이. 저희 주거래은행이죠. 지금은 IBK 기업은행 넣고 후급 일할. 그런 다음에 최초 차입일 2020년도 11월 1일자 되겠습니다. 운용자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빠진 내용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부터 분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자,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자, 10월 6일자에 등산 가방 보이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나봐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0월달 6일자입니다. 10월달 6일자 차변에 146번 상품이 되겠군요.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는 251번 외상 매입금.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산액이니까요. 수연가 죽이네요. 수연, 가죽 해서 100만큼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오케이. 처리가 되었어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여기도 매출 거래처 무지 스포츠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했고요. 외상. 이 부분 때문에 혹시 또 생각을 외상 매입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은 거래처 축하를 위해서 화분 구입한 거는 접대비가 되겠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7일자. 10월 7일자 오셔가지고 차변에 813번 매출 거래처니까요. 800번대 813번 금액 3만원. 대변에는 253번 미지급 되겠습니다. 미지급은 우주플라워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이때도 앞에 분명히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13일자에 차변에 146번 상품으로 처리하시면서 금액은 26만 4천원, 대변 쪽에다가는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251번 쓰셔야 됩니다. 상품, 이러한 것들을 상거래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카드로 긁은 부분은 외상 매입금 처리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왕포, 자, 왕포나 등산 이렇게 돼 있어요. 쏘리. 요번 틀릴 뻔했어요. 지금 카드였으니까 우리 카드로 써야 맞겠죠. 자, 많이 틀릴 뻔했습니다. 우리 카드로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카드. 자, 그 다음입니다.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7월 1일자 매출처 구슬상사에서 수취한 어음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했습니다. 7월 1일날 매출처란 말은 외상 매출금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외상 매출금이 있는 구슬상사에서 수취한 어음이 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던 건데 그거 대변으로 빼주시겠고요. 대신에 뭘 받아왔다? 외상 매출금 대신에 받아온 겁니다. 차변에 지금 받아옴이에요. 받아온 요 어음이 파산돼 가지고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요 받아옴을 대변 쪽으로 지금 빼야 됩니다. 300만 원짜리. 그렇게 하고 자금 관리는 생략을 하고 충당금 이럴 때 대비해 갖고 충당금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건데 가서 충당금 확인을 한번 해달라 그러네요. 합계잔액 시산표 오셔가지고 10월달 20일자 자, 받으러움에 대해서 충당금이 40만 원 만들어져 있었군요. 40만 원.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분계가 조금은 복잡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월 1일 날짜 저렇게 날짜가 주어졌을 때는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7월 1일 날짜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07, 01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어음 받았다. 상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었대요. 자, 그랬는데 그 어음에 대해서 300만 원짜리 요거를 지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주세요 해서 받으러움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을 때요. 해서 받으러움 했더니 자, 회수 불능 파산돼 가지고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합계전에 시산표 가서 보시면은 4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대손 충당금
대충 40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심하실 거가 받으러 온 코드가 110번이잖아요. 그래서 충당금 코드 번호 같은 경우도 111번. 그래서 관계 코드를 쓰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조금 주의하시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입니다. 날짜 10월 20일자. 10월 20일자. 자, 그렇게 하고 그 중에 대변 쪽에 110번 받으러 온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구슬 상사에서 수취한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슬이 되겠고요. 금액은 300. 그리고 차변 쪽에는 109번이 아니에요. 111번. 받으러 옴하고 관계 있는 충당금 코드 40만 원 쓰셔야 되기 때문에 40만 원 넣고 나머지 835번 해서 260만큼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어음에 대해서는 항상 자금 관리 생략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생략하라 그랬기 때문에 굳이 F3번 눌러서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자, 5번에서도 지금 보니까 인터넷 요금 나왔습니다. 7만 원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대요. 우린 이러한 것들을 뭘로 가자? 통신비 가겠습니다. 통신비. 그래서 10월 달 거, 자, 11월 5일 날짜에 11월 5일 날짜에 차변에 814번 통신비가 814번 통신비 7만 원.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7만 원 되겠네요. 오케이. 또 끝났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서경 빌딩의 건물을 임차를 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월세 자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2년 후에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변 쪽에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 해서 거래처는 서경빌딩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공 하나 더 써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월세 임차 부분 이거는 월세 800번 때 쓰십니다. 자, 지금 회계 2급은 공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해서 요 건물이 공장하고는 관련 없는 건물로 보시고 금액은 50만 원 쓰시고요. 대변 쪽에다가는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해서 1050 잘 마무리가 됐겠죠. 자, 이 부분 임차 보증금에 꼭 거래처 서경빌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점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점. 7번입니다. 자, 어음 발행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11월 15일자 영지물류로부터 상품을 1,000만 원 매입을 했어요. 상품 매입했으면 대금을 지급을 해야겠는데 9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지급어음이 되겠군요. 잔액은 11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거는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자, 11월 15일자를 가셔가지고 차변 쪽에 146번 상품 금액은 1,000만 원 되겠고요. 자, 결제는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252번 지급어음 되겠다. 자, 거래처는 행복한 자, 발행인이 우리였군요. 지금은 영지물류가 되겠어요. 우리가 행복한이었습니다. 회사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자, 영지물류 금액은 900만 원짜리고요. 나머지 251번 외상매입금 여기도 영지물류 1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시금 오셔가지고 지급어음 F3번 눌러서 이번에는 어음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어요.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자 그랬으니까요. 발행 어음 번호입니다. 처음 발행하기 때문에 요 2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미 처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등록하란 말은 없었고요. 등록된 어음을 조회해서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음 번호가 맞죠? 확인해 주시겠고 만기 날짜 2021년도 12월 15일 2021년도 11월 15일 되겠습니다. 12월 15일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8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동차 보험 나왔네요. 자, 12월 1일부터
내년도 자 12월 1일까지 이런 식의 보험, 자동차 보험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나갔군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면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12월 1일자에 차변에 821번 보험료 바로 비용 처리 60만 원.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 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되겠고요. 금액은 60만 원 되겠습니다. 60만 원. 잘 됐죠? 이렇게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9번 문제입니다. 상품 판매를 동건 빌딩에 보관한 후 판매 상품을 동건 빌딩에 보관하고 이에 대해서 보관료입니다. 보관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회계처리 보관료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주 발생하는 거는 따로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 12월 5일자입니다. 12월 5일자. 그래서 차변 쪽에다가 보관료. 그래서 보관료 800번대 보관료. 금액은 47만 원. 대변 쪽에는 현금으로 그랬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출금 한 장 끊으시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 10번 남았나요?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스포츠의 상품 매출하고 자, 자기합수표가 났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현금이 되겠죠. 12월 15일자. 그래서 매출했어요. 401번 대변 쪽에 상품 매출. 금액은 30. 그렇게 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 현금 부분 있죠. 이거는 바로 입금 잡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차대로 끊긴 했지만은 입금으로 해서 한 장 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까지 다 풀었고요. 수정 문제 나왔습니다. 전표 수정. 자, 무슨 내용일까요? 업무 관련 도서 구입하고 관련해갖고 중복 처리됐대요. 8월 30일 날 가보시면은 이런 일 상당히 많죠. 한 번은 차대로 끊고 한 번은 출금으로 끊었는데 내용은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맨 밑에 거 한번 체크하시고 삭제 눌러주셔서 지워져 버리시면은 말끔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매출 거래처 담당자하고 저녁 먹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대비라고 하지요. 자, 요즘에 이 마라탕이 인기예요. 그래서 11월 23일자, 11월 23일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차변의 접대비, 접대비, 매출 거래처 담당자 밥 먹었으니까요. 맞고요. 금액도 맞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리고 거래처가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국민카드입니다. 저도 아까 저렇게 GA 마라탕 이렇게 쓸 뻔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카드 그렇게 하고 요거는 카드 번호가 16자리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6자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처 고치는 문제다는 거죠. 자, 이제는 결산입니다. 자,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 결산 나왔습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연도 이자를 미계상했습니다. 비록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잡으셔야 되겠죠. 이자 비용. 그러면서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자, 여기다가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잡으셔야지 단기 차입금 이런 거 쓰시면 틀려요. 항상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손익의 정리 해가지고 결산 시에는요. 손익의 정리 이게 네 가지 나오죠. 차변에 선급, 대변에 선수, 차변에 미수, 대변에 미지급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요. 나머지는 비용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요 미지급 비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이자 비용 20만 원이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고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다.
라는 뜻에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12월 31일자 차변 쪽에 931번 이자 비용, 대변 쪽에는 미집 261이었던가요? 아하, 262번이었나 봐요. 그래서 20만큼 잡으시면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군요.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나왔네요. 자, 오랜만이네요. 외상매출금. 자,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가셔야 됩니다.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외상매출금 금액이 상당히 커요. 지금 보시면 얼마냐면 201, 397, 00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1%니까요. 공을 두 개를 떼셔서 201, 397, 0 요만큼만 자, 여기 대손 충당금 있죠. 못 받을지도 몰라 하고서 보충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대손 충당금,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번 연도는 더 이상 받을 날짜가 없어서 내년 언젠가 받을 건데 그 내년 언젠가 받을 때 1%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고요. 여기다가 2013970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45만 원이 있는 상태니까 보충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충. 자,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2013970 빼기 45만 원 해서 156만 3,970원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자, 해서 1563970 자, 메모를 했어요. 이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는 수동 또는 자동에다가 반영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동보다는 자동이 훨씬 더 쉽지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으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요. 외상 매출금 보이시는 요 칸이에요. 간혹가다 받으러움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563970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라고 상단에 전표 추가 이걸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은 전표가 생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크게 괜찮지만 지금 보시면 결산을 완료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12월 달 찍어서 이런 식으로 결산을 완료하시고 기능모음에서 추가입니다. 추가까지 꼭 눌러가지고 모든 걸 다 마무리합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 수동결산 한 건 했고요. 수동결산 두 번째 자동결산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뭘 눌렀다? 추가입니다. 추가.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오셔서 기능모음 쪽에 추가를 꼭 눌러주셔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남은 게 있다면 조회가 남았습니다. 조회. 조회 한번 해볼까요? 쭉 오셔가지고 1번 자, 2의 분기, 2분기면 4월에서 6월달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 얼마나 되는지 가서 볼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런 것들은 월계표로 조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계표 오셔서 월계표에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쭉 내려보시면요. 그 중에 현금 으로 지출된 금액은 요거겠죠. 현금 지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9072 950 답은 1번입니다. 39072 950 오케이 1번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원장 조회하셔가지고요. 거래처별 원장 가볼까요? 너무 적당히 열어주셔야 되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래처별 원장에 오셔가지고 자 1월 1일부터 3월달 31일까지 해서 미지급 253번
찍어서 보시면요. 지원 스포츠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은 여기 3,520만 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2021년도 6월 30일 현재 현금 실제 잔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요. 저런 것들은 합계잔액 3표 가셔도 되고 현금 출납장 이거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달 30일 찍어서 쭉 내려가지고 현금 잔액이 얼마일까요? 가서 보시면요. 요거 이렇게 3,663만 1,660원. 답은 4번이고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합계잔액 3표 오셔서 12월 31일자 잘 가서 보시면은 현금 잘못 갔어요. 날짜를 바꿨어. 날짜를 6월 30일로 해가지고 현금 시제 그랬으니까요. 현금 실제 남아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야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